우리는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조약돌조차도. 9월 30일 버라이어티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BTS의 멤버 RM이 한 역대급 답변이 뒤늦게 화제입니다. 매거진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TS의 본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여러 장면에서 자꾸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 BTS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BTS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일명 BLM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팬클럽 아미들도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이죠. 이에 앞서 BTS는 인종차별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보가 팬클럽 아미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사회운동처럼 느껴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조약돌조차도 라고 소쿨하게 답한 것이죠. 이 대답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표현이고 놀랍게도 조약돌은 그리스에서 흰돌과 검은 돌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던 것을 빗댄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조차 없는 조약돌도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고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는 은유의 표현인 것이죠. 정치가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격언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이 정도 레벨로 대답하려면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책을 읽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 전 보도된 이 대답이 최근 화제가 된 것은 얼마 전 BTS의 발언을 두고 중국인들이 발끈한 사건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BTS가 미국 입장에만 맞춰진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발끈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불매운동과 아미 탈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과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중국 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항구시보가 기사를 삭제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중국인들의 얕은 바닥만 드러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미디어들이 중국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또 하나의 이웃국인 일본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휴전 중인 한국에서 조심성 없는 발언이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수가 정치나 역사적 발언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주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정치적 관점이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집권 독재 국가이고 사상교육으로 대중의 정치 참여 욕구도 크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집권해서 무려 7년간 장기 집권 중인데요. 최근 홍콩의 민주화 열망이 폭발하고 있지만 본토에서는 거의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죠. 일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실상 자민당 독재 체제이고 전임 아베 수상이 무려 8년간 집권했습니다.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는 별명을 획득하기도 했죠. 중국은 80년대 천안문 항쟁으로, 일본은 60년대 전공투로 민주주의 열망을 표현했지만 모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비극이었고 쟁취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더욱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우민화 교육으로 정치인식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休みの日は休みたい。結局なんかやってもなんか同じいつも同じ感じになっちゃってそんなに反映さ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別になんかいいかなみたいな、あんまりわかんないんで。はい、僕の一票で変わる世の中だったらもう変わると思うんで気持ちが動かない。行ったことないです。若者向けじゃないなって感じです。嫌です。でもそれを変えてくれるような人はいなさそう。関心のことはない。諦めてる。夢なんか特に持ってな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상황이 다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를 이뤘습니다. 사실 기성세대들은 현 20대의 저조한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걱정해 왔었죠. 하지만 BTS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20대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뚜렷한 자기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최근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80년대생은 외국인을 처음 만나면 영어로 말을 건넸는데 90년대 이후 출생부터는 한국어로 말을 건다는 것이죠.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한국 정서를 담아 부른 노래들과 발언들이 글로벌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일본에서 들은 말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왜 한국인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곧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인의 DNA에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장을 이룬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성숙도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BTS 현상은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이런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어 가사를 넣은 세비지 러브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같이 팝송을 들으며 자란 기성세대는 미친듯이 감격할 만한 일이지만 10대와 20대들에게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완성된 뒤 성숙한 시민사회 속에서 자라난 90년대생들. 우리 사회는 그동안 90년대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BTS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존감이 높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90년대생이 등장한 것이죠. 중국의 90년대생인 주링허우는 큰 씀씀이와 자기밖에 모르는 소황제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악의가 없는 BTS의 발언에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먹고 난리를 피웠죠. 일본의 90년대생은 긴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와 연애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사또리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번 해프닝의 해결 방법도 그저 아무 의견도 말하지 말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다릅니다. BTS는 그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저 전 세계인이 즐기게 됐을 뿐 세계 진출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동아시아 이웃국의 또래와 확연히 다른 대한민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이들이 주도하는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